어머니, 제발 좀 냄새나게 굴지 마세요. 사위 강대훈의 고함이 식탁을 가로질렀다. 와인잔이 흔들렸고 방금 전까지 온기를 머금고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바로 경멸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밥맛 다 버리잖아요. 그 손 좀 봐요. 손.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최불레의 손이 있었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마디, 물때가 밴 손톱 밑,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늘 자국. 평생 바닷물과 생선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잘못이 되어버렸어요. 그 생선 손으로 수저를 잡으시겠다고요? 딸 한미정이 엄마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시장 아니에요. 그냥 손님처럼 앉아만 계세요. 손님처럼. 그 말이 불레의 귓전을 때렸을 때 그녀의 손끝에서 수저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쨍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수저를 줍지 않았어요. 불레도 딸도 사위도.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그녀는 얼마나 많은 생선을 손질했을까요? 새벽마다 항구에 나가 얼음 위에 물고기를 골라내고 눈꺼풀이 감기지 않도록 각성제 대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 손으로 딸아이 학비를 벌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으며 결혼식 비용도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이 손을 보며 손님처럼 앉아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훈이 흰 봉투를 꺼내 불레 앞으로 밀었어요. 봉투 안엔 서류가 두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창고랑 계류권 그냥 제 회사로 명의만 옮기시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 보상금은 2배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는 마치 자상한 사위처럼 천천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계류권 가지고 배 메고 창고 관리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쉬세요. 불레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항구가 보였어요. 파도가 계류장 말뚝을 때리며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건 내가 쓸 게 아니다. 불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아니,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냄새나는 손으로 평생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딸 미정도 끼어들었어요. 엄만 그냥 모르는 거야. 대훈이가 얼마나 이 일 준비했는데. 이거 놓치면 우리 다 손해라고.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위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조급함과 짜증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제야 불레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어머니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요. 그래. 불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냄새나도 나는 그 손으로 너 같은 놈 먹여 살렸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제 그 손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다. 불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게 펴져 있었죠. 그녀는 흰 봉투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채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나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대운의 고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불레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면 이 바다는 누구 거냐? 최불레는 올해 67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바다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21살 중매로 만난 남편 한용석과 결혼해 이 항구로 왔을 때부터요. 남편은 작은 어선을 끌고 나가는 어부였고, 불레는 그가 잡아온 생선을 손질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아침 3시면 일어났어요. 항구는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잠에서 깼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고 고무장화를 신고 시장으로 향했죠. 좌판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펼쳐놓으면 해가 뜨기 전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줌마, 갈치 한 손 얼마야? 이 고등어 신선해요? 회 뜰 수 있는 거 하나만 골라줘요. 불레는 능숙하게 생선을 골라주고 칼질을 하고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확했어요. 저울 없이도 손으로 들어보면 무게를 알 수 있었고, 눈으로만 봐도 생선의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다는 늘 온화하지만은 않았어요. 딸 미정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기상청에선 경보를 발령했고 항구의 모든 배가 묶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용석은 나갔어요. 이번에 안 나가면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나와라며 웃었죠. 그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사흘을 찾았지만 발견된 건 뒤집힌 배의 잔해뿐이었어요. 불레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배 할부금, 어구 비용, 유류대 남편이 남긴 건 빚과 6살 딸뿐이었어요. 그래도 불레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좌판을 접고 작은 창고를 얻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 나가 생선을 떼어오고 손질해서 식당과 마트에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아줌마, 양이 적어. 우리 큰 데서 떼거든. 신용이 없는데 외상은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불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에 경매장에 갔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생선을 골랐습니다. 품질로 승부한 거예요. 그녀가 손질한 생선은 비늘이 깨끗했고 살이 단단했으며 비린내가 적었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겼어요. 식당 사장님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죠. 불레 씨, 오늘 농어 있어요? 우럭 좀 급한데 저녁까지 가능해요? 그녀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어요. 딸 미정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등을 보며요. 새벽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 밥을 먹으면 엄마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엄마는 창고에 있었죠. 저녁에 엄마가 돌아오면 생선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그 냄새가 싫었어요. 친구들이 너네 집 생선 냄새 나라고 놀리는 게 창피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이 부끄러웠고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가 부끄러웠어요. 엄마, 나 학부모 상담 때 안 와도 돼. 엄마, 운동회 때도 오지 마. 난 혼자 갈 수 있어. 미정은 그렇게 말했고 불레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돌아갔어요. 혼자서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며. 하지만 불레는 미정의 학비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전부 제때 보냈어요. 미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불레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생선 냄새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요. 그리고 미정은 강대훈을 만났습니다. 대훈은 수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불레는 처음 그를 봤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웃음이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어디에도 걸리는 데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정이 잘 모실게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불레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은 불레를 보는 게 아니라
불레가 가진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창고, 계류권, 그리고 항구 재개발 소식. 결혼 후 딸은 점점 엄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전화도 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날 사위 대운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이번 기회에 창고랑 계류권을 제 회사로 넘기시면 보상금을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불레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안부가 아니라 계약서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오늘 그 흰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항구로 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계류장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만이 하얗게 빛났어요. 저 파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불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갔던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손님이면 이 바다는 누구 거냐? 불레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운 파도처럼 반짝였어요. 이젠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이젠 싸울 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기록해온 거래 내역, 수협 전표, 임대 계약서. 전부 그녀 명의였어요.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증거였죠. 불레는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생선 비닐 자국이 밴 이 손으로 이제 뭔가 다른 걸 잡을 차례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창고 쪽이었습니다. 불레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시간에 창고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그녀는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요. 창고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빨리 해. 누가 보면 어떡해. 형님, 이거 원산지 스티커 바꾸는 거 맞죠? 맞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꾸는 거야. 어차피 모양은 똑같잖아. 불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목소리 사위 강대훈이었어요. 그녀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바다를, 사람들을, 그리고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불레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항구 끝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녀 소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할머니.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소미는 단번에 받았어요. 소미야. 불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뭔데요, 할머니? 카메라 있지? 내가 영상 찍는 그거. 네, 있어요. 불레는 창고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할머니랑 같이 움직이자. 찍어야 할 게 있어. 전화 너머로 소미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불레는 대답 대신 파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찰싹, 찰싹, 계류장을 때리는 파도 소리요. 바다가 다 듣고 있단다. 거짓말하면 파도가 먼저 아는 법이야. 그날 밤 항구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불레의 눈빛은 바람보다 더 차갑고 파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불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환하게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 창고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꾸는 거야. 어차피 모양은 똑같잖아. 불레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흐릿해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낡은 가방에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장부, 수협 전표, 임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종이들은 누렇게 바랬지만 거기 적힌 글씨만큼은 선명했어요. 전부 최불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진정되곤 했어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상인회장 박도식의 사무실은 시장 2층에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이름표도 없었지만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식이를 찾아가면 된다는 걸요. 그는 이 항구에서 30년을 장사한 사람이었고 법도 알고 사람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불레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불레. 문이 열렸어요. 도식은 안경을 벗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도식아. 불레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 이거 하나만 믿고 살았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들이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도식은 안경을 다시 쓰고 서류를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이게 전부 누나 명이네. 응. 창고도 계류권도 점포도 전부 내 이름이야.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넘겼어요. 그의 손가락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누나, 이거 봐. 여기 수협 거래 내역이랑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다 있네. 이 정도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경 너머로 불레를 바라봤어요. 싸움은 돈보다 증거야. 그놈들이 재개발로 치면 우린 사람 냄새 나는 바다의 증거로 맞서면 돼. 불레는 그제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 도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위가 뭔 짓을 한 거야? 어제 전화해서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 불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 너머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저 멀리 창고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원산지를 바꿔붙이고 있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뭐? 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내 눈으로 봤어. 어젯밤 창고에서. 도식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탁 소리가 작은 사무실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누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이거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하다못해 걸리면 영업정지야. 알아. 불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거. 증거. 응. 손녀한테 부탁했어. 오늘부터 같이 움직일 거야. 도식은 잠시 불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조심해. 그놈이 만만한 상대는 아닐 거야. 알아. 불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떻게 되는데.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식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어요. 누나, 혼자 하지 마. 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불레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녀 소미였습니다. 할머니, 저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시장이다. 2층. 지금 내려갈게요. 잠시 후 계단 아래에서 소미가 올라왔어요. 그녀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이었어요. 할머니. 소미는 숨을 헐떡이며 불레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뭘 찍어야 돼요? 불레는 소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실만 찍으면 돼. 내 눈으로 본 그대로. 그날부터 불레와 소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고 주변을 정찰했어요. 소미는 카메라를 들고 불레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창고 뒤편에 방치된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숨으면 창고 뒷문이 훤히 보였죠. 할머니, 저기요. 소미가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하수구 보여요? 뭔가 검은 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불레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창고 옆 하수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흘러나와 바다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폐수다. 폐수요? 생선 손질하고 나온 내장이랑 피, 그거 처리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야. 소미는 얼른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녁 무렵 트럭 한 대가 창고 앞에 섰어요. 미등록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남자 2명이 내려 창고 문을 열었고 안에서 스티로폼 박스들을 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얼굴 찍어도 돼요? 아니, 얼굴은 안 돼. 차량 박스만 찍어. 소미는 조심스럽게 줌을 당겨 박스에 붙은 라벨을 찍었어요. 라벨엔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트럭이 왔지만 이번엔 박스가 달랐어요. 라벨이 국내산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적어봐요, 할머니. 소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중국산이던 게 오늘 국내산으로 바뀌었어요. 불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화가 나는 동시에 슬펐습니다. 저게 사위가 하는 일이라니. 그들은 사흘 동안 창고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사위 강대훈이 직접 창고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며 박스를 가리켰어요. 소미는 카메라를 최대한 가까이 당겨 그의 입모양까지 담으려 했습니다. 비율은 내가 정한다. 걸리면 돈으로 막으면 돼.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어요. 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불레와 소미는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증거들이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검은 폐수가 하수구로 흘러드는 장면, 밤마다 들락거리는 미등록 트럭, 원산지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직원들, 그리고 대운의 얼굴. 불레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다는 다 듣고 있지. 거짓말하면 파도가 먼저 아는 법이다. 소미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불레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소미야. 네.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창고랑 점포.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소미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너무. 들어봐. 불레는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조건부 증여야. 내가 사는 동안은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지. 특히 그놈 둘은. 엄마랑 매형 얘기세요? 응.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는 지금은 헷갈려 있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근데 넌 알잖니?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거잖아요. 그래. 불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항구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거짓말로 살 수 없어. 사람 냄새가 나야 해. 땀 냄새, 생선 냄새가 나야 진짜 바다야.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불레에게 등기우편이 날아온 겁니다. 발신인은 강대훈 법률사무소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창고와 계류권에 대한 권리 확인 소송이었죠. 어머니께서 고령으로 인해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정 대리인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레는 서류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니. 40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녀는 즉시 도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식아, 소송 왔어. 알았어, 누나.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할게.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통보였어요. 불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점검 당일 구청 직원 2명이 왔어요. 그들은 꼼꼼하게 창고를 살폈습니다. 전기 배선, 소화기, 위생 상태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여기 소화기 기한이 지났네요. 전기 배선이 노후됐습니다. 위생 상태가 직원은 뭔가 적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불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어쩌나. 점검이 끝나고 직원이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시정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불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창고엔 불레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창고 벽을 쓰다듬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이 벽, 삐걱거리는 이 문, 녹슨 이 경처. 전부 오래됐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거였어요. 할머니. 뒤에서 소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레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제가 돈 좀 모았어요. 이번 학기 알바비랑 용돈 모은 거. 그걸로 소화기랑 전기 배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레는 그제야 돌아봤어요. 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 혼자 하지 마세요. 소미가 다가와 불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해요. 할머니 혼자 너무 오래 싸우셨잖아요. 불레는 손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손은 생선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진심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불레는 혼자 항구에 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찰싹.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소리였어요. 그녀는 계류장 끝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용석이 생각났어요. 태풍이 오는 날 그가 배를 타고 나가며 했던 말이요. 여보, 바다는 기다리는 사람 편이야. 조급하게 굴면 파도가 삼켜버려.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조급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불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다 냄새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조급하게 굴지 말자. 증거는 있어. 진실도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어요. 소송, 영업정지 위기, 그리고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사위. 이 모든 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식이었어요.
누나,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도식은 숨을 헐떡이며 불내 옆에 앉았습니다. 전화 안 받길래 혹시나 했어. 미안. 폰 소리 꺼놨어. 누나. 도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변호사랑 얘기했어. 승산 있대. 증거도 있고 명의도 누나 거니까. 그래. 응.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뭔데? 시간이야. 소송은 시간이 걸려. 짧으면 몇 달, 길면 1년도 넘어갈 수 있어.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버틸 수 있겠어? 재개발 압박도 들어올 거고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버텨야지. 불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40년을 버텼는데 1년 못 버티겠어? 도식은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보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누나.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상인회에서도 도울 거야. 고맙다, 도시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서지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욕심을 부려도 바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불레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자. 내일부터 또 바쁠 거야. 그래, 누나. 두 사람은 항구를 떠나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파도 소리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소미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폐수, 트럭, 스티커, 그리고 대훈.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불법 촬영이라며 고소당할 수도 있었죠. 불레는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불레 씨 맞으시죠? 저는 해양경찰청 환경과입니다. 불레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귀하의 창고에서 폐수 방류가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제 창고요? 불레는 황당했어요. 자기 창고에서 폐수를 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 주소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주소를 불렀어요. 불레의 창고가 맞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폐수를 버린 게 아니라 일단 현장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불레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허위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뻔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레는 깨달았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녀는 서둘러 소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미야, 내일 창고로 와. 혜경이 온대. 네. 왜요? 누가 신고했어? 우리 창고에서 폐수 버린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혜경이 오면 우리가 찍은 영상을 보여줄 거야. 진짜 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소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USB에 다 담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불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실이 이길 차례였어요. 불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엔 4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바다는 기다리는 사람 편이라고 했지.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해경을, 그리고 진실의 순간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해양경찰청 환경과 직원 2명이 창고에 도착했어요. 블레는 일찍부터 창고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소미도 옆에 서 있었어요. 가방 안엔 USB가 들어 있었죠. 증거가 담긴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오늘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최블레 씨 맞으시죠? 젊은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익명 제보로 이곳에서 폐수가 방류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블레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배수구, 하수관, 냉동고 뒤편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여기 배수 시설은 정상이네요. 냉동고 배수도 제대로 연결돼 있고요. 직원들은 서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폐수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 최근에 청소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흰 항상 이렇게 관리해요. 블레가 대답했을 때 소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직원들이 소미를 돌아봤어요. 폐수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곳이요? 소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촬영한 건데.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USB를 받았어요. 일단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시면 안 될까요? 소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노트북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직원은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소미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옆 창고였습니다. 검은 폐수가 하수구로 흘러나오는 장면, 밤에 들락거리는 미등록 트럭, 원산지 스티커를 바꿔붙이는 사람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언제 촬영된 겁니까? 지난주부터 사흘 동안이요. 이 창고 주소가 어디죠? 블레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직원은 그걸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 강대훈 수산 아닙니까? 네, 제 사위 회사예요. 블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직원은 USB를 들고 동료와 뭔가 속삭이며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블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자료 저희가 가져가도 될까요? 정식 조사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요. 소미가 대답했어요. 4본 더 있어요. 가져가세요. 직원들은 USB를 챙겨 넣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한 명이 블레에게 말했어요. 신고 감사합니다. 허위 신고 건은 종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가 떠나고 창고엔 블레와 소미만 남았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지. 기다려봐야지. 블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사위의 창고가 보였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죠. 하지만 블레는 알았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요. 그날 오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됐어요. 블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미정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신고한 거야? 대훈이 회사에 해경이 들이닥쳤어. 그래, 내가 했다. 미쳤어? 엄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정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를 울렸습니다. 대훈이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 키웠는데 엄마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블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바로잡는 거지. 바로잡긴 뭘 바로잡아. 엄만 아무것도 몰라.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불레가 말했어요. 40년을 장사했으니까 알지. 근데 미정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업하는 게 맞니? 뭐가 어때서?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전화 너머로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이번만 봐줘. 대훈이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미정아. 불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근데 그 사람은 안 변했어. 그리고 이건 이제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바다의 문제야. 사람들의 문제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매정해. 딸보다 바다가 더 중요해. 그 말이 불레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도 중요해. 근데 미정아, 잘못된 걸 지켜주는 게 사랑은 아니야. 전화가 끊겼어요. 불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강대훈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요. 어머니. 대훈은 냉소를 띤 얼굴로 불레를 마주봤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앉아. 불레는 의자를 가리켰지만 대훈은 서 있었어요. 앉을 필요 없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가죠. 옆에 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5천만 원 청구합니다. 불레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대훈을 바라볼 뿐이었죠. 허위 사실이라고? 그렇죠. 저희 회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 그럼 원산지 스티커 바꿔 붙인 건 뭐였어? 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불법 촬영한 영상 말고. 불법 촬영?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영업시설을 몰래 촬영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그 영상 파기하시고 사과하시면 선처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어머니. 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고소당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불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으면 되지. 근데 너도 벌 받아야 돼. 대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근데 명심하세요. 제가 망하면 미정이도 같이 망해요. 그것도 어머니 책임이에요.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변호사도 따라 나가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레는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불레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정말 매정해. 딸보다 바다가 더 중요해. 그리고 대훈의 말도요. 제가 망하면 미정이도 같이 망해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딸이 고생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불레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박도식이요. 도식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누나,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시장 앞에 있어요. 불레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 앞에 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누나,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강대훈이 조합이랑 손잡았대요. 누나 창고 자리를 먼저 개발하겠다고. 불레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럼 내 창고는? 철거 대상 1순위로 올라갔어요. 빠르면 한 달 안에 통보 올 거예요. 불레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불레의 어깨를 잡았어요. 누나, 우리 상인회에서 항의할게요. 이건 부당한 처사니까. 소용없어. 불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개발은 언젠가 올 거였어. 그냥 생각보다 빨리 온 거지. 그래도 도식아. 불레는 도식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거니까 걱정 마. 누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시장이 다 누나 편이에요. 40년을 여기서 살았잖아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불레는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 밖에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불레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대로 포기할까? 딸을 위해 조용히 물러날까? 하지만 그럼 지난 40년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바다는?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레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 용석과 어린 딸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용석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여보. 불레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용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바다는 기다리는 사람 편이야. 불레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저 사람들. 횟집에 모인대요. 구청 사람들이랑 조합 사람들이. 불레는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무슨 일이야? 누나, 저기 봐요. 강대훈이 횟집 통째로 빌렸대요. 불레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항구 근처 큰 횟집이었습니다.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재개발 관련 회의래요. 그리고 도식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누나도 부른대요. 불레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나를? 네.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오라고. 불레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후 1시였습니다. 가야겠네. 누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불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야 해. 이건 내 싸움이니까. 오후 3시, 불레는 횟집 앞에 섰어요.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청 직원, 재개발 조합 인사들, 그리고 한가운데 앉은 강대훈. 어머니, 오셨네요. 대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얘기 좀 합시다. 불레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구청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번 재개발 건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어머니 창고 부지가 1차 개발 구역에 포함됐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럼 얘기가 빠르네요. 여기 보상금 안내서입니다.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면. 동의 안 해요. 불레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어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조합장이 물었어요. 동의 안 한다고요. 내 창고는 아직 쓸만해요. 어머니, 이건 개인 의견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난 동의 안 해요. 대훈이 테이블을 쳤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불레가 대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창고, 아니면 이 바다? 무슨 소리예요? 넌 이 바다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지. 불레는 일어섰어요. 근데 나는 달라. 이 바다에서 40년을 살았어. 남편을 잃었고 딸을 키웠고 지금까지 버텼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물어보러 왔어. 뭘요? 이 바다가 누구 거냐고.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해양경찰과 환경청 단속반이 들어왔습니다. 강대훈 씨 계십니까? 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대훈 씨, 원산지 표시법 위반 및 해양 폐수 방류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단속반 직원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대훈이 비명을 질렀지만 직원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불레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어머니. 대훈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불레는 혼자 항구에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불레는 계류장 끝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찰싹찰싹. 규칙적이면서도 위로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위는 체포됐고 딸은 연락을 끊었고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묘한 상태였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녀 소미였습니다. 할머니, 왔니? 소미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 소미가 웃었어요. 할머니 얼굴 보면 알아요. 안 괜찮으시잖아요. 불레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생각했습니다. 소미야. 네. 할머니가 잘한 거 맞을까? 소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옳은 걸 하셨어요. 옳은 거? 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셨잖아요. 불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 엄마도 힘들어하고 엄마는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미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해요. 끝까지 해봐요. 불레는 손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하나 켜졌어요.
불내의 창고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두 사람은 서둘러 창고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안에 도식과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나, 도시가 이게 무슨... 누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재개발을 막을 순 없어요. 근데 지연시킬 순 있어요. 지연? 네. 우리가 서명을 모을 거예요. 이 바다를 지키자고,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자고.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나섰어요. 불내야, 우리가 도울게.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내는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식이 불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해요. 불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창고엔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불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기다리는 사람 편이라고 했지.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그리고 내일을 싸움을, 그리고 진실이 이기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서명은 생각보다 빨리 모였어요. 이틀 만에 300명이 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불내는 그 종이 뭉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었다니. 누나, 이 정도면 구청도 무시 못해요. 도식이 서명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재개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최소한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도식아. 불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목이 쉬었거든요. 누나, 좀 쉬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딸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마지막 통화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엄마 정말 매정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불내는 구청을 찾아갔어요. 재개발과 담당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도식과 소미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최불내 씨 맞으시죠? 중년의 남자 공무원이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제출하신 서명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규모는 예상 못했어요. 그럼 재개발 일정이 지연될 겁니다. 최소 6개월은요. 불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충분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재개발 자체를 막을 순 없어요. 다만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들과 합의하에 진행하도록 조정할 수는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불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번 건은 저희도 문제가 있었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강대훈 씨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거든요. 내부 조사 중입니다. 불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요. 구청을 나와 걷는데 소미가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잘 됐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그래야 할 텐데. 불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네. 내 엄마한테 연락해봤니? 소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요. 엄마가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해봐. 가족이잖아.
할머니는요? 전화 안 하세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직 용기가 안 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내 엄마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아니에요, 할머니. 소미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엄마도 언젠간 알게 되실 거예요. 불레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수산업체 대표 불법 폐수 방류 및 원산지, 허위 표시, 영업정지 3개월. 불레는 신문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사 속 강대훈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위라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사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불레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한 마음과 후련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습니다. 들어와. 불레는 한 발 물러섰어요. 미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앉아. 불레가 먼저 말했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아. 엄마, 미안해.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뭘? 엄마가 우릴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어. 복수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니더라. 엄마는 그냥 옳은 일을 하신 거였어. 불레는 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훈이가 한 일들 다 알게 됐어. 폐수 버리고 원산지 속이고 나도 몰랐어. 엄마. 진짜 몰랐어. 알아.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미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알면서 모른 척한 게 있었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 엄마처럼 고생하기 싫었어. 미정아. 불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 탓이 아니야. 엄마 탓도 아니야.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평생 옳게 사셨어. 근데 나는 편한 쪽만 골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내가 밥상 차릴게. 같이 먹어.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엔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미정이 만든 어묵국, 김치찌개, 그리고 불레가 직접 손질한 생선구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가 잡아오신 거예요? 손녀 소미도 함께 자리했어요. 응. 오늘 아침에 경매장에서 가져왔어.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시네. 미정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꿔? 불레도 웃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나누는 짧은 대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엄마. 미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 이혼할 것 같아. 불레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 응. 대훈이랑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생각이 너무 달라. 힘들겠다. 괜찮아. 이제 알았어.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 미정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 떳떳하게. 불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시장 일 배우고 싶어. 너 대학까지 나왔는데 뭐 하러?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40년 한 일인데 나라고 못할 것 없잖아. 불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 같이 하자. 소미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방학 때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식탁 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은 어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경매장에 가서 생선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비린내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엄마, 이 고등어 신선한 거 맞아요? 눈을 봐. 맑고 투명하면 신선한 거야. 아, 진짜네. 미정은 신기한 듯 생선을 들여다봤어요. 불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자기도 이렇게 배웠었죠. 창고로 돌아와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칼 쓰는 법, 비늘 벗기는 법, 내장 꺼내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요. 아야. 미정이 손가락을 베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좀 따끔한데. 불레는 밴드를 꺼내 딸의 손가락에 감아주었어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다쳐. 네, 엄마. 미정은 다시 칼을 잡았어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불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변하고 있구나. 며칠 후 재개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불레 씨 창고 및 계류권 실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보상금은 본인 명의로 지급됩니다. 불레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승리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였어요. 누나, 됐어요? 도식이 달려왔어요. 응, 됐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도식은 불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이 모였어요. 작은 축하 자리였습니다. 불레야,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끝까지 버티다니. 이제 좀 쉬어.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어요. 불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가 해낸 거지. 도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불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불레는 혼자 항구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 찰싹. 언제나처럼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여보. 불레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바다는 기다리는 사람 편이더라.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나 이제 좀 쉬어도 될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파도는 계속 밀려왔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불레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아니구나.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딸 미정과 손녀 소미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 왜 안 자고? 엄마 나가는 거 봤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미정은 엄마 옆에 섰어요. 소미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예쁘다. 소미가 중얼거렸어요. 그치? 이 바다가 우리 바다야. 불레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낸 바다. 미정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불레는 손녀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연결됐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뭘? 옳게 사는 법요.
불레는 딸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구나. 네. 늦었지만. 아니야. 늦은 게 아니야. 불레는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야. 파도가 밀려왔어요. 세 사람의 발밑을 적시고 다시 물러갔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불레는 결심을 했어요. 창고에 새 간판을 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름 뭐로 할 거예요? 소미가 물었어요. 불레네 바다. 좋은데요? 거기에 덧붙일 말이 있어. 불레는 종이에 뭔가 적었어요. 사람의 밥은 정직으로 짓습니다. 소미는 웃었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며칠 후 새 간판이 걸렸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불레네 바다 사람의 밥은 정직으로 짓습니다. 불레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흡족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미정이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 우리 셋이 함께하는. 불레는 딸과 손녀를 바라봤어요. 이젠 혼자 안 해도 되잖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같이 해요. 세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불레는 항구를 걷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불레 씨,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박도식이었습니다. 도식아, 누나 저녁 먹었어요? 아직. 그럼 우리 집에서 먹어요. 마누라가 미역국 끓였거든. 그래.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항구를 따라 천천히요. 도식아. 네. 고마워. 정말로.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지. 도식이 웃었어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40년 된. 불레도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 또 해가 뜰 테니까요. 불레는 뒤를 돌아봤어요. 항구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지켜온 이 바다가요. 잘 지켜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찰싹찰싹. 불레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있고 손녀가 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다가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바다가. 불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게 불레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정말로. 재개발 공사 시작일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졌고 보상도 투명하게 진행됐어요. 불레의 창고도 철거 대상이었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불레는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밴 생선 냄새, 삐걱거리는 문, 낡은 냉동고.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여기서 내 엄마도 어렸을 때 놀았었지. 그래요? 응. 여름방학이면 맨날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어. 불레는 벽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한 기억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안녕이네.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근데 어쩌겠어. 시간은 흐르는 거잖아. 불레는 웃었어요.
중요한 건 이 창고가 아니야. 여기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그게 진짜야. 소미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며칠 후 불레는 딸 미정과 함께 새 점포를 보러 갔어요.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항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미정이 물었어요. 좋네. 햇볕도 잘 들고. 여기로 할까요? 불레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래, 여기로 하자. 두 사람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공동 명의였습니다. 최불레, 한미정. 엄마. 응.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진짜로. 알아. 불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새 간판을 다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장 상인들, 이웃 주민들, 그리고 오랜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불레네 바다의 재개장을 축하하러 온 거였죠. 불레야, 축하해. 새 출발 응원할게. 우리 여기서 계속 생선 살게.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어요. 불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도식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누나, 이거. 어머, 뭐 이런 걸 다. 새 출발 축하해요. 그리고 도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누나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잊지 않을게요. 정직하게 살라고, 떳떳하게 살라고. 불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도시가 내가 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40년 동안 도식은 불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는 북적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아줌마, 여기 또 시작하셨네. 당연하지. 어딜 가겠어. 불레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오늘 고등어 좋아요.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럼 2마리 주세요. 네, 손질해 드릴게요. 불레는 능숙하게 칼을 들었어요. 40년을 해온 손길이었습니다. 거칠지만 정확했어요. 옆에선 딸 미정이 포장을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 미정이 아니에요? 단골 손님 하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잘 됐네.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손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불레와 미정은 가게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네요. 그래. 다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 미정이 엄마를 돌아봤어요.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뭘? 예전에 엄마 손 냄새 난다고 한 거요. 불레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거칠었고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땐 정말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 미정아, 이 손으로 엄마가 나를 키웠잖아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미정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 손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없었어요. 불레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 불레는 딸을 안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대훈이 찾아왔어요.
불레는 가게 문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대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가게 안으로 들어온 대운은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아니에요. 서서 할게요. 대운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돈, 성공, 그런 것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불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키려던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신뢰였고, 대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걸 다 망쳤어요. 그래. 불레가 말했어요. 넌 망쳤어.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 네.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엔 제대로. 대우는 고개를 들어 불레를 봤어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불레는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변호사야. 잭이 상담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한번 가봐. 대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잘 챙겨. 아직 내 아내야. 네. 대우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불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미웠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불레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모르겠지만 기회는 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에 나갔어요. 불레, 미정, 그리고 소미. 할머니와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석양 예뻐요. 소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해가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 예전에도 여기 왔었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불레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이 해변에 왔던 날이요. 그땐 내가 조개 줍는다고 난리였지. 기억나요. 엄마가 손 잡아주셨어요. 그래, 파도가 무섭다고 울었었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소미가 모래사장에 뭔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 그려? 할머니, 엄마, 저. 셋이요. 소미는 막대기로 세 사람을 그렸어요.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쁘다. 불레가 말했어요. 우리 셋. 미정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소미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미정의 말에 불레는 딸을 돌아봤어요. 나도 사랑해. 저도요. 소미도 끼어들었어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가끔씩 적어왔던 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 싸움이 끝났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이상한 끝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켰고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웠다. 미정이가 돌아왔다. 소미도 옆에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게 제일 다행이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온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이다. 그게 내 삶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삶이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 정말로. 불레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우리 딸 잘 컸죠? 손녀도 예쁘게 자라고 있고. 대답은 없었지만 불레는 웃고 있었어요. 당신 말대로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바다가 편을 들어주더라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다음 날 새벽 불레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항구는 아직 어둠 속이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경매장으로 가는 길에 불레는 자기 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파란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레네 바다 사람의 밥은 정직으로 짓습니다. 그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그래, 정직으로 짓는 거지.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매장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얼음 위에 펼쳐진 생선들, 경매사의 목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불레 씨 왔어요? 응, 왔어. 오늘 갈치 좋아요. 그래, 한번 볼게. 불레는 얼음 위의 생선들을 살펴봤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신선도를 확인했습니다. 40년을 해온 손길이었어요. 거칠지만 정확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네. 그녀는 생선을 낙찰받고 트럭에 실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손질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생선을 손질했어요. 엄마의 손놀림을 보며 딸이 따라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치? 손에 익으면 더 재밌어.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어요.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있어요? 있지. 오늘 새로 들어온 거야. 그럼 2마리 주세요. 네, 손질해 드릴게요. 불레는 능숙하게 칼을 들었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먹을게요. 손님은 웃으며 나갔어요. 다음 손님이 들어왔고 또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녁 무렵 일이 끝나고 불레는 밖으로 나갔어요.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쁘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찰싹찰싹.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계류장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 바다가 내 바다구나. 40년을 지켜온 바다였어요. 남편을 잃고 딸을 키우고 손녀를 보며 살아온 바다였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바다에게 말했어요. 기다려줘서.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솜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바다 보고 있었어. 저도 같이 봐요. 소미는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소미는 카메라를 들어 할머니를 찍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요.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 네. 나중에 인화해서 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응. 저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뭐가? 정직하게요. 떳떳하게요. 불레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럼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해내셨잖아요. 그래. 불레는 웃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소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그날 밤 불레네 바다의 불빛이 항구를 비췄어요. 가게 안에선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이요. 내일 뭐 준비할까? 미정이 물었어요. 갈치 많이 들어온대. 손질해둬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미가 말했어요. 그래. 같이 하자. 세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싹찰싹. 끊임없이 규칙적으로요. 불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누구 거냐고 물었었지.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이젠 알겠어. 이 바다는 우리 거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거야. 미정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불레는 웃었어요. 그냥 혼잣말. 세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 할 일, 다음 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이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창밖에선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없이 많은 별들이요. 그리고 그 별들 아래 불레네 바다의 불빛만이 항구 위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 불빛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등불이었습니다. 불레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바다는 기다리는 사람 편이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손이라도 진심이면 결국 바다가 알아주더라고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불레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딸이 있고 손녀가 있고 그리고 이 바다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경매장에 가고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불레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불레네 바다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정직과 진심으로 지은 밥을 나누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마음에서요.